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먼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최근에 앤드루 포터라는 작가의 소설집 2권을 읽었어요. 처음에 사라진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까지 2권 다 완독을 했습니다. 2권 중에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앤드루 포터의 사라진 것들이라는 책은 총 15권의 단편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이나 디테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돌아보니 진작에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지점들을 잘 그려낸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소설이다 하면은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과거를 되게 아련하게 바라보고 그리워한다거나 앤드루 포터의 소설에도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느꼈던 부분은 보통의 흔한 이야기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과거에 대한 아련함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리워하는지 아닌지를 되게 복잡 미묘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잘 포착해 놓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읽는 저로 하여금 이 화자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야? 아니면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뭔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지점들이 나타나서 다층적인 감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소설집에서 라인백이라는 단편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소설집을 뭔가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 이상한 일이다. 43살이 되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니. 삶의 어느 지점에 잘못된 기차에 올라타 정신을 차려보니 젊을 때는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곳에 와버렸다는 걸 깨닫다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 작가는 인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순간순간을 잘 담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지 아닌지,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 감정의 상태를 잘 잘린 케이크의 단면처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40대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중년을 지나고 있는 인물들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허무함이나 무력감 같은 것도 문장들로 잘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됐을 때 읽기 되게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작가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이 책도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재밌었던 부분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작가라는 걸 전혀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인물들의 현재로 끌고 와서 문장을 겹쳐 놓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이 작가의 특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소설은 그 사라진 것들처럼 완벽하게 그 화자에게 이입하고 공감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서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은 작가가 썼지만 꽤 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 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는 점. 그리고 이 작가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책 이야기는 앤드루 포터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읽어본 작가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영화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 온 곳이 용산 CGV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용산 CGV에 영화를 보러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들 중에 CGV 아트하우스에서 몇 편 뽑아서 상영을 해줬었는데, 거기서 저는 마지막 야구 경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이거 영화제에서 봤으면은 정말 마음이 좀 울렁울렁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영화였어요. 또 정식 수입이 됐다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개봉을 하게 된다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한테 이 영화는 약간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던 때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밥 먹어라라고 하면서 애들이 하나씩 사라지는데, 그 운동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이 영화 자체는 어른들의 얘기긴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영화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잘 봤던 작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했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도 최근에 제가 보고 왔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혀 공신력이 없는 리스트긴 하지만 저의 왓챠피디아 별점 5개 리스트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부기나이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읽고 보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영상에서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를 다뤘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아주 흥분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리코리시 피자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되게 재밌었었고, 그렇게 이 감독의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고, 개봉을 하자마자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 길이가 2시간 42분이거든요. 요즘에 영화가 2시간이 넘어가면은 한번 망설여지는 게, 그리고 2시간 반이 넘어가는 영화다? 이러면은 큰 결심을 하고 영화관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긴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깐깐하게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긴 영화를 찍을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은 걱정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가 진짜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팬텀 스레드를 볼 때도 느꼈던 점인데, 이 감독 특유의 그 매우 유려하고 쫀득한 리듬감이 관객으로 하여금 그 시간 개념을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2시간 40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금방 지나버렸고 너무 재밌게 감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내용은 혁명단체 프렌치 75의 멤버였던 밥 퍼거슨과 그의 딸 윌라를 과거 숙적인 군인 스티븐 록조가 쫓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출연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화려하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숀 펜, 베네시오 델 토로, 전부 멋진 연기를 보여줘서 화응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부분은 티아나 테일러라는 배우였거든요. 사실 전 이 티아나 테일러를 가수 시절에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발매했던 KTSE라는 앨범을 되게 좋아해서 엄청 많이 돌려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 포스터를 보고 출연진 주연 목록에 티아나 테일러라는 이름이 있길래 티아나 테일러? 가수 아닌가? 하고 필모를 찾아봤는데 뭐 연기 경력도 막 엄청 많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그 가수가 맞았어요. 연기도 했었구나 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초반은 거의 이 티아나 테일러라는 배우가 연기한 퍼피디아라는 캐릭터가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매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캐릭터를 잘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랑 캐릭터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초반에는 질질 끌려서 영화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티아나 테일러의 앨범에 Gonna Love M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리믹스 버전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인 메소드맨이 피처링을 했었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도 있어서 티아나 테일러가 연기를 하지 않고 가수일 때는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노래도 들어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티아나 테일러 가수 얘기를 너무 생각보다 오래 했는데 빠르게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었을 때 초반을 이제 티아나 테일러가 연기했던 퍼피디아가 이끌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또 제가 느끼기에 중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한 밥 퍼거슨이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고, 후반은 그의 딸 윌라 퍼거슨이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구간들이 다 좋았지만 저는 특히나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끌고 가는 이 중반 시퀀스들이 PTA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쫀득쫀득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화면이? 다른 표현이 크게 생각이 안 나는데, 힙합이나 R&B 같은 음악을 들을 때 그 리듬감이 너무 쫀득쫀득하다, 이런 표현을 저는 되게 자주 하는데, 이 영화의 중반부가 저한테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니 그린우드가 만드는 음악이랑 PTA가 그려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어울렸고, 이렇게 PTA 영화가 웃겼나 싶을 정도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밥 퍼거슨의 그 유머 코드가 관객들로 하여금 더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 건물 옥상과 지붕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엄청나게 큰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 윌라가 이끌고 가는 후반부. 네, 이 후반부를 위해서 저는 아이맥스에서 이 영화를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영화가 되게 옛날에 쓰던 그
화면 비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위로 되게 넓은 화면이더라고요. 앞에 중반부가 되게 쫀득쫀득한 리듬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느끼기에 후반부는 엄청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파도를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영화의 흐름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아마 그 영화 화면 자체도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인물들과 자동차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그 순간에 뭘 보여주고 뭘 안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선택해서 되게 우아한 박진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우아한 박진감이라고 하니까 되게 표현이 생경하긴 한데요. 그런 감독의 의도를 잘 느끼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아이맥스관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후반부 보면서 와, 아이맥스 예매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이맥스에서 이 영화 또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보러 가야 되나? 특히나 이 후반부를 볼 때 저는 몇 가지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데스프루프라는 영화랑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시리즈가 생각이 났는데, 데스프루프랑 매드맥스를 찍는데 약간 전체적인 자동차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신기한 감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뻔하지 않은 연출을 정말 잘 다듬어서 관객들 보라고 내놓았는데 그게 저는 정말 취향에 맞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윌라라는 캐릭터랑 록조 대령이라는 캐릭터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윌라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인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서로 목청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윌라의 엄마에 대해서 그 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영화 곳곳에 그 아이러니들을 심어 놓은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연휴에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혹시 보시고 재미없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